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북한 축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북한의 축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축산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북한 당국이 축산업 진흥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축산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북한 축산법이 그간 어떠한 개정 과정을 거쳐왔는지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축산 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보여왔는지도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축산법은 비교적 최근인 2006년 1월에 와서야 비로소 제정되었습니다. 그간 축산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축산 정책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법률의 형식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김일성, 김정일 등 이른바 수령의 교시 형태를 통해 축산 정책의 큰 방향성이 설정되고 관련 정책이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에 들어와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대대적인 축산 진흥 정책을 펼치면서 전국 각지에 노후화된 닭 오리 공장 시설들을 현대화하는 한편 주로 염소 사육을 전문으로 하는 축산 전문 협동농장 및 국도형 농목장이 대거 신설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축산법 제정을 통해 관련 정책들을 성문화하고 보다 체계화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면서 비로소 법률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정 당시의 축산법을 보면 5장 49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후 3차례에 걸친 법률 개정을 통해 전문 5장 55조의 현행 축산법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선 2015년 6월에 개정된 현행 축산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북한 축산 정책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축산법의 기본으로서 8개 조항에 걸쳐 축산법의 사명과 축산 정책의 주요 원칙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에게 축산물을 풍족하게 생산 공급하는 것이 국가의 일관된 정책이며, 국가는 축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려 축산을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축산정책의 원칙으로서 육종사업을 통한 종축의 확보 원칙, 사료공급 보장 원칙,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육관리 방법의 도입 원칙, 수의 방역체계 확립 및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 원칙, 국가적 차원에서의 축산물 생산 증대 노력 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 진흥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와 국제기구들과의 교류 협조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장은 집증승 종자의 확보로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품종 개량과 원종 보존에 관한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두고 있습니다. 내각농업성 등 중앙농업지도기관과 농업연구원 산하의 축산학연구소와 가금공학연구소 등 축산과학연구기관은 국가 원종장을 운영하며 원종 개량에 노력하고, 도 종축장과 종금장은 매년 국가 원종장으로부터 원종을 받아 이를 확대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원종이라는 것은 생산성이나 육질이 우수하여 대량 사육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유전적 형질을 갖춘 수컷 개체를 말하며, 이러한 원종의 정자를 채취하여 이를 여러 암컷에 인공 수정시키는 방식으로 해당 유전적 형질을 보유한 자손 개체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대 생산된 품종은 다시 하위 단위인 시군 종축장과 종금장을 통해 채말단 단위인 기관, 기업소, 단체로 공급되어 비육 생산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종축 개량은 국가 원종장뿐만 아니라 채말단 단위인 기관, 기업소, 단체도 할 수 있는데, 개량 품종을 확보한 후에는 반드시 중앙농업지도기관을 통해 등록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품종의 사육은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종이나 토종, 그와 관련된 기술 자료를 승인 없이 열람 또는 출판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하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은 집짐승의 먹이 보장으로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 당국의 사료 생산 공급 의무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가공 방법 및 대체 사료 개발을 통해 곡물 사료를 절약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낮은 곡물 생산 수준과 국가 경쟁력 부족으로 인한 곡물 수입 제한을 반영한 지극히 현실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 기사를 보면 곡물 사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곡물을 대체하여 가축의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 곤충이나 벌레를 이용하는 방식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 축산법은 풀, 나뭇잎, 곡집, 수초, 부식토, 천연 광물질을 사료용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목 사육을 위한 초지의 조성에 관하여도 4개 조항에 걸쳐 구체적으로 원칙을 정해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4장은 집짐승의 사양 관리로 1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산 관련 기관들은 선진적인 사양 관리 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가축 사육을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축사시설이 갖춰야 할 조건, 사료 공급 방식, 방목 방식, 임신한 가축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해 비교적 세세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울러 본장을 통해 축산물 생산 주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협동농장은 축산 작업방과 비육분조를 운영하여 축산물 생산을 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축산물 생산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농업 비료가 부족한 현실적인 여건에서 축산 배설물을 비료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방침이라고 여겨집니다. 농업과 무관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도 이른바 후방사업이라고 하여 자체적으로 축산물을 생산하여 종업원들의 축산물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촌 세대의 개인 축산과 국민의 개인 부업 축산도 장려되고 있습니다. 개인 부업 축산 규정을 통해 본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이 부업을 통해서 축산물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장은 축산부분 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로서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이 국가적인 축산부분 사업의 지도를 맡으며 축산과학연구기관이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보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가축을 잘못 관리하여 죽였거나 불법적으로 공급 판매한 경우, 축산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사료를 부패 변질시킨 경우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보상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원칙을 어겨 축산 발전에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 국민은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축산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축산 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 축산법이 그간 어떠한 개정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통해 북한 축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